네,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전국철도노동조합 김영훈 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드 철회 및 석유성류 수호 원물교 비상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김선민 경호입니다. 네. 아, 경호님이시구나. 앉으십시오. 네. 누가 먼저 말씀하실까요? 뭐 대본대로 어차피 안 할 겁니다. 네. 철도 문제 먼저 얘기할까요? 사드 문제 먼저 얘기할까요? 아니면 사드와 철도를 같이 얘기할까요? 그러면 철도로 어떻게 사드를 실어서 국외로 보낼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누가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먼저 얘기하시겠습니까? 철도로 사드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김천역이 있으니까요. 김천역 광장에 우리 철도 조합원들이 매일같이 사드 반대 집회를 같이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말씀 나오신 김에 우리 김천 성주 시민 여러분들께 여러분 응원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까? 네. 그 성주 김천에서는 아직도 집회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 어머님 아버님들이 계속해서 나오셔가지고 아스팔트 바닥에 앉으셔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마음을 좀 보태주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그 철도 노조는 지금 현재 그 투쟁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저희들은 성과 연봉제를 반대하기 위해서 지난 9월 27일부터 탄핵되는 12월 9일까지 74일 동안 파업을 했는데요. 성과 연봉제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성과에 따라서 각 노동자들의 임금을 달리 주고 저성과자는 해고시키겠다는 건데, 저희들이 가장 반대하는 이유는 과연 병원이나 철도나 이런 공공기관에서 성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서 성과를 잘 내려면은 필연적으로 과잉 진료를 할 수밖에 없고, 또 철도에서 비용을 줄이려면은 안전을 외주화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면 지난번 스크린도어 참사처럼 제2의 김군 사태가 또 벌어질 수 있고, 특히나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과평가 기준이 모호할 때 부역자 낙하산들에게 줄 세우기가 강요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동료의 불행이 곧 나의 행복이 되는 이런 잘못된 성과연봉제를 반대합니다. 그리고 공공부문을 성과연봉제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어서 결국 국민 피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성과연봉제 반대합니다. 네. 그 철도의 진짜 성과는 시민들의 안전인 것이고, 의료 부분에서의 진짜 성과는 시민들의 건강인 것이고, 그 다음에 금융 부분에서의 진짜 성과는 시민들의 주머니에 돈이 많이 더 있는 것이, 그것이 성과인 것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성과와 정부에서 추진하는 성과 연봉제라고 할 때 그 성과가 둘이 다른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국민들에게 공적 건강보험 없이 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하게 살 자유를 박탈하는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 지위에 따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민영철도를 타라고 하는 것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가 상품이 아니라면 병원은 시장에 맡길 수 없습니다. 자본의 탐욕보다 우리 모두의 권리가 우선한다고 생각합니다. 멋있습니다. 네. 곧 연습하신 겁니까, 집에서? 아까 대본에 나와있던 대로 대본에 나와있던 대로. 그렇네요. 그 말씀은 진짜 와닿네요. 그 국민의 건강이 가장 모든 가치에 있어서 우선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철도는 우리 헌법 제14조에 나와있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공공부문이 제대로 쓰는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공공부문 노동자들에 대해서 철밥통, 이기주의, 저희들이 파업할 때도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저희들은 국민의 철밥통을 지키고 싶습니다. 국민의 철밥통을 지키는 그 사명을 다하는 것이 공공부문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공공부문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정말로
우리 모두는 서로를 배려하는 평범한 이웃들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좀 더 친근하게 국민들에게 다가가서, 그리고 우리가 이번 파업에서 정말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불편해도 괜찮다, 힘내라 철도 파업, 이렇게 응원해 주신 국민들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보다 안전하고 저렴한 철도로 꼭 보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가족이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혹시 이게 방송에 나갈지도 모릅니다. 가족들에게 그냥 아빠신가요? 혹시 여쭤봐도 됩니까? 네, 아빠죠. 네, 뭐 다 아빠가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굉장히 지금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크리스마스에. 웃자고 하는 농담 아니고요. 예, 조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집에 혹시 아이가 몇 학년인지 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이름이 남자 김지호. 지호. 네. 네, 지호에게 오늘 아빠로서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호야, 듣고 있니? 네. 안 듣고 있을 거예요? 모든 아이는 모두의 아이라고 했는데, 저는 청년들에게 꼭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린 청년들, 어떻게 보면 예비 노동자들입니다. 저는 취업준비생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희들은 나약한 취업준비생이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예비 노동자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용기를. 그리고 아빠들에게 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자영업자로 내몰린 우리 아빠들은 어제의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노동으로 하나 되는 그런 노동의 가치를 사랑하는 그런 예비 노동자이고 과거의 노동자이고 현재의 노동자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고 우리 아이들이 꿈꾸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지호야, 아빠가 더 열심히 투쟁할게. 고맙습니다. 네. 네, 이런 아빠, 엄마들이 모두 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겠고, 저는 개인적으로 꿈은 우리 철도가 지금 달릴 수 있는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 철도가 더 뻗어나가서 이제 북한을 거쳐서 진짜 시베리아 철도하고 연결이 돼서 유럽까지 우리 철도가 뻗어나간다면 수많은 우리 철도 노동자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은 곳에서 다양하게 일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까지 한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남북 철도가 복원되면 얼마나 멋있는 일이겠어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남북철도는 근데 이미 복원되어 있는데 이명박 정권 들어서 운행을 안 할 뿐입니다. 이제 지금이라도 당장 즉각 철도는 연결돼야 되고, 철도는 과거의 분단의 상징이었지만 이제 평화와 번영의 상징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들 철도 노동자들이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네. 우리 철도 타고 유럽 여행 한번 갑시다. 네, 그런 나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지호 아빠에게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오늘 지호는 좋겠다. 집에서 보면, 그죠? 우리 저 원불교 교무님이시니까 네네. 그러시죠? 네. 네, 뭐 또 사드 배치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이. 네. 앞서 그 영상에서 잠깐 보셨습니다마는 사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 국민들이 이제 다 알게 되었습니다. 사드는 최순실의 국정농단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사드는 우리 국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백해무익한 전쟁 무기입니다. 이것을 일방적으로 지난 7월 8일 정부에 의해서 발표되었습니다. 7월 13일 성주 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고 발표한 이후에 성주 군민들이, 그리고 그 이후에 김천 시민들이 오늘까지 160일 이상 아스팔트 위에서 사드 말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사드 배치를 전면 무효화하고 평화를 위해서, 우리 국익을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에 관해서 우리가 사드 말고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잘 방어할 수 있고 또 평화체제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드 이외에, 그러니까 지역 주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죠?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먼저 국정농단에 대해 사드에 잠깐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순실이가 로키드 마틴 사장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회장을 작년에 만났습니다. 그리고 로비스트 린다 김이 최순실과 아주 오랜 직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청와대를 드나들었습니다. 우리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합니다. 이 사드는 최순실의 외교안보 농단에 의한 최순실 사드다. 왜? 지난 7월 5일 국방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사드 배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에 7월 8일 전격적으로 사드 배치를 발표했습니다. 발표하는 그날 외교부 장관은 백화점에 뭐 하러 갔다고 그럽니까? 바지 고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국가의 중대사를 발표하는 그날 주무장관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이게 나라냐 그랬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외교안보 농단의 끝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생각했습니다. 사드가 정말로 필요한가? 사드로는 북한 핵과 탄도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이미 미국과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따라서 사드로는 국가안보를 책임질 수 없다는 가짜안보라고 하는 것이 이미 드러났고, 미국과 미군을 위한 사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들에 의해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사드를 배치하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사드 한 개 포대로는 한반도를 방어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후에 제2, 제3의 포대를 배치하겠다고 그러고, 수도권은 막을 수 없으니까 또 다른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갖다 놓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SLBM이라는 잠수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또 구축하면서 요격하는 SM-3 미사일을 들어와야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를 생각해보면 우리 국방 예산으로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인 예산입니다. 이것을 누가, 우리 순실 씨가 로키드 마틴사와 짝짝꿍을 하고 그리고 엄청난 커미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현실에 우리는 망연자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사드를 처리하고 남북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 바로 저 박근혜 대통령의 이야기는 대안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면서 조금 꼬이셨죠?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원불교 교문이신데 거기는 원불교 성지가 있기도 하고요. 네. 또 원불교의 성지뿐만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자,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현재 40조고요. 그리고 작년 기준 무기 수입액이 전 세계 무기 수입 1위입니다. 78억 달러 정도 썼습니다. 그 중에 70억 달러 정도가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미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세계 정세에 있어서는 미국과 협의하는 한미동맹을 유지하되 한반도 내에서의 무기체계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이 그 결정권과 주도권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는 한반도 내에서의 대한민국 주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국가를 방어하고 대한민국을 북한으로부터 지켜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한민국의 결정권이어야 합니다. 한발 양보해서 100번 양보하더라도 사드가 정말 이 땅에 필요하다면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배치하는 것이 옳고, 사드가 정말 이 땅에 필요 없다면 미국이 요구한다 하더라도 배치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정이 누구의 결정이어야 하느냐?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의 결정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떠한 대책을 내놓아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정성껏 낸 세금으로 국방예산 40조를 쓰고 있으니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반대한다면
한반도의 그러한 무기체계 대신에 북한의 핵미사일과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만들 것이고, 만약에 육상에서 배치하는 사드 레이더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면 해군의 이지스함이나 또는 해군 전력을 통해서 해상에서 레이더를 통해서 북한의 미사일을 감시하고 그리고 통제해낼 수 있는 국가 주권 그리고 국가 방위권 행사에 관한 것을 최대한 연구해서 곧 여러분들께 내놓을 것이며, 그리고 차기 정부가 들어서서 다시 미국 정부와 협상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유예 또는 2년, 3년의 유예를 두고, 만약 지역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 주권자가 반대하는 어떠한 무기체계도 한반도에 들여놓지 않을 것이며, 다만 거기에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될 것은 대한민국의 국방과 국익이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과 끊임없이 상의해 나갈 것이고, 지금 대한민국이 쓰고 있는 국방 예산 40조로 북한의 위협을 충분히 감당해낼 수 있으니 국방부와 정부를 믿고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끝까지 토론해 나가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자세여야 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네, 한마디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3일 이후에 우리 성주 군민들이 160일 이상 지금 촛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성주는 농번기입니다. 한겨울엔 농번기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외 농사는 지금 시작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하우스에서 열심히 노동하시고 저녁에는 사드 말고 평화를 외치기 위해서 광장에 촛불을 들러 나옵니다. 김천 시민들도 지금 겨울이지만 농한기가 아니라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 낮에는 자두밭 과수원에 가서 열심히 가지치기 하고 밤에 또 피곤한 몸을 입고 나와서 사드 말고 평화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우리들의 부모님과 우리들의 형제 자매들의 아스팔트 농사를 끝장내야 합니다. 그 끝장내기 위해서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사드 말고 평화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가짜안보 사드는 필요 없다. 사드 말고 평화를 외쳐주십시오. 사드를 즉각 처리하라. 사드 가고 평화 오라. 감사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남북의 열차, 철도를 복원해서 남북이 교류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북한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는 거기에 합당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한 제재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것도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종합해 보면 철도는 오고 사드는 가는 것이 옳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종합이 잘 된 것 같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튼튼한 안보 속에서도 북한에 대한 제재 그리고 북한에 대한 대화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도권을 가져서 한반도 안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우리가 확보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또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제 국민들이 그 전면에 섰으니까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 이제 겁먹고 더 만약에 남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도 아마 이번 촛불 집회를 보면서 그 의도를 접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아니 싹 뭔가 잘못하면 촌농으로 다 찢을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반도 내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 그런 말씀을 두 분께서 해주신 걸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분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